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는 2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도시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가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2026년 핵심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 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인화 시장은 PPT를 활용해 인구 증가 흐름과 청년 유입, 출생아 수 회복, 2차 전지 수소 등 신산업 기반 구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과 청년 노인복지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재정위기 상황과 긴축재정 운영 과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처 인식, 시니어 일자리 교육센터 필요성, 이순신 대교 안전방 설치, 행복주택 사업 취소 과정의 정보 공개, 파크 골프장 운영 개선,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 활용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광양시는 현장 실태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 중장기 과제 검토를 병행하고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정리해 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생활 현안들이 예산과 실행 계획으로 이어져 시민 체감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시와 나주시, 광주 전남 주요 대학과 함께 2차 전지 산업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 안에서 인력을 키우는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습,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시, 나주시, 광주 전남 주요 대학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조성에 필요한 인력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2차 전지 산업 육성 정책과 특화단지 지정 방향에 맞춰 지역 안에서 교육, 현장,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남의 원료 소재 산업과 항만 물류 인프라에 광주의 교육 연구 역량을 결합해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협약에는 특화단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 프로그램 추진, 입주기업 연계 현장 실습 인턴십 확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광양만권 취업 연계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특화단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전문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공급해 지역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광양만권을 국가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7일까지 국가 첨단 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지방 개최 가능성이 언급된 가운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 인권, 평화의 역사성과
재생에너지, AI 산업 기반 등 지역 강점을 내세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분산형 개최 구상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화림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글로벌 도약과제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는 통합특별시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라며 유치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지방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발맞춘 선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유치 당위성으로 민주, 인권, 평화의 역사성과 함께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탄소 중립 실천은 물론 광주 전남의 AI 인프라와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기반을 내세웠습니다. K컬처 확산과 남도 문화 자원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개최 방식은 단일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광주와 전남 권역의 거점 시설을 연계하는 연대 분산형 회의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도민보고회가 마련됐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인 만큼 완성도 높은 운영을 위해 추진 상황 점검과 보완 과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안전과 교통, 숙박 등 관람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전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막이 채 2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세계섬 박람회장에서 추진 상황 도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전남 도지사와 여수시장을 비롯해 조직위와 관계기관이 참석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500여 명이 참석했고 여수 세계섬 박람회라는 대형 행사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큰 그림을 도민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고령층 장애인 관람객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동 편의와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장 질서 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 행사인 만큼 여수의 바다와 섬이 가진 상징성을 어떻게 콘텐츠로 구현해낼지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남은 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안전, 질서, 물가, 교통 등 체감 운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선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는 주요 현안을 보다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을 맞이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또 많이 살펴보시고 또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도 어우러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해야 되잖아요. 의원님 혹시 그런 활동하셨나요? 저희들 시의원들 임무가 그런 겁니다. 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광양의 변화를 가까이서 느끼고 지켜봐 왔을 텐데요.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광양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6대부터 현재 9대까지 시민 여러분의 가분한 사랑 덕분에 사선 의원으로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광양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양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R200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광양시 R200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R200의 개념을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간단히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유럽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재생에너지가 탄소를 줄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캠페인 활동이 지금 각 국가 시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뭐 현 세대나 다음 세대가 또 지향해야 될 어떤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R200이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산업을 R200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산업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어떤 실행 장치들이 담겨 있는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광양시장은 R200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진흥형 전력망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내 기업을 인정기업으로 인정해가지고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R200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또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실행 장치들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된다면 사실 광양 산업의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철강도시 광양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품으면 이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궁금합니다. 저탄소 생산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은 기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또 R200 이행을 원하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광양으로 모여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전통산업하고 녹색산업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의 온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도 커집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일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인재 육성에 또 어떤 큰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면 반드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R200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 사업을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유지 관리하고, 또 진흥형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인근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광양의 우수한 환경 또 이런 기업에서 취업하게 되면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과제를 넘어서 실행까지 이어진다면요, 광양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구성하고 계신 미래 광양에 대해서 한번 모습을 그려주시죠. 예. 제가 꿈꾸는 미래 광양은 시민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또 청년들은 에너지 신산업의 주역으로 당당히 일하는 도시 R200 1등 도시 광양이 제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미래를 여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아리백 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광양시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광양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정책에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광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양시 발전의 전부업을 위해 저 손재천이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우리 광양의 새로운 도약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200 산업 육성을 통해 광양의 미래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계신 광양시 의회 송재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장에 맞춰 의대 신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국회,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대학 통합 절차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학 측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전남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례 섬진강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기공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총 54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인프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케이블카가 구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전라남도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 포진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상 포진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심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증상부터 초기 대처까지 자세한 내용을 오늘 전남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부담을 줄이고자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노년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은 대상 포진은 초기의 증상을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상 포진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몸 한쪽에 국한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얼굴이나 가슴, 등, 허리처럼
신경이 분포한 부위를 따라 한쪽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이 시작된 뒤 수일 내에는 붉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터지거나 딱지로 변합니다. 또 발열과 오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등이 함께 나타나 감기나 몸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런 전신 증상과 함께 식욕 저하나 기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큰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물집과 발진이 사라진 뒤에도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피부 발진이 나타난 뒤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증상 완화와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방접종은 통증과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접종 시기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회의 흐름을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약국에서도 카트를 끌고 쇼핑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색다른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국이 필요한 약만 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비교하고 둘러보는 쇼핑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격보다 쇼핑 경험에 주목한 약국의 새로운 모습을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안에 들어선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약국이라고 하면 보통 필요한 약 하나를 빠르게 사고 나오는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곳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매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약장이 아니라 쇼핑카드입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밀거나 바구니를 들고 매장 통로를 천천히 오가는데요. 약을 고르는 모습도 평소와 같은 익숙한 장면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제품을 바로 집어드는 대신 가격표를 읽고 성분과 용량을 비교하고 휴대폰으로 가격을 검색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죠. 한 소비자는 진통제 코너에서 소포장 제품과 대용량 제품을 번갈아 들여다보다 이게 조금 더 싸다며 대용량 제품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약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며 여러 제품을 비교하는 장면은 확실히 이색적인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가격은 정말 저렴할까요? 인근의 다른 약국들과 비교해보면 주요 의약품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제품은 오히려 기존 약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격 그 자체보다는 쇼핑 방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넓은 매장, 대량 진열된 제품, 카트를 끌고 이동하는 구조 등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데요. 필요한 것만 사러 왔다가 이것저것 살펴보며 예상보다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약국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약국과의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고객층이 다르다며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주변 약국 관계자들 역시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며 급하게 약이 필요한 고객과 시간을 두고 구매하는 고객은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흐름은 약국만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소비 공간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기능만 제공하는 공간보다 머물 수 있고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약국 역시 아플 때만 가는 곳에서 들러서 살펴보는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창고형 약국이 우리 일상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황순혜 작가의 작품은 빠르게 소비되는 물건과는 다른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쌓여 완성되는 가죽 공예는 깊은 정서를 전합니다. 오래 사용할수록 깊어지는 가죽처럼 작가는 언제나 시간의 가치를 담아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실용성과 진정성을 작품에 녹여내는 황순애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가죽공예는 손의 온도가 그대로 남는 작업입니다. 기계로 빠르게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한 땀 한 땀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쓰는 이의 일상에 오래 머무는 물건을 완성합니다. 가죽은 쓰일수록 색이 깊어지고 손때가 더해질수록 이야기를 품습니다. 황순애 작가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손 작업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가죽공예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빈티지 가죽이 가진 매력에 깊이 이끌렸습니다. 저는 유행에 따라가는 제품보다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색이 깊어지고 사용하는 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가죽은 오래 곁에 둘수록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요즘은 힐링 체험 캠프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마음 아픈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바느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처음에는 좀 바느질 안 하려고 해요. 하기 싫은데 했더니 그래 그러면 하지 말고 좀 기다려줄게. 너가 하고 싶을 때 해.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천천히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작가는 작업을 할 때마다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지 또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로 머물게 될지 고민합니다. 빠르게 만들어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작가의 원칙입니다. 가방을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고 싶어도 무거워요 하면서 갖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뺄 거 빼고 들었을 때 예쁘고 이거 진짜 편하구나 그런 거를 원칙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가방을 만듭니다. 가죽의 냄새와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는 시간은 일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1시간도 안 돼서 뚝딱 하고 완성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했을 때 저에게는 그게 진짜 힐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으로 건너가는 시작입니다. 저는 가방을 우선은 이제 만들면 저는 이제 제가 들고 다녀보고 들고 다녀서 이거 지퍼를 열었을 때 내가 뭔가가 이 손동작이 뭔가 불편하면 밖에 라인에도 카드 지갑을 하나 또 만들면 이쪽으로 맸을 때와 이쪽으로 맸을 때와 이제 그런 장단점을 저는 많이 보완을 해서 한 3주에서 않게는 한 달 정도 저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가방을 완성해요. 가죽 위에 남은 작은 흔적들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함께 천천히 깊어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완성되진 않지만 오래 곁에 머무는 가죽공예처럼 오늘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연휴가 끝난 자리에는 다시 평범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명절에 나눈 웃음과 따뜻한 기억으로 다시 차분히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연휴 동안 채운 온기로 힘차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